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 진영은 즉각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죠. 그런데 이 러시아는 가격이 치솟은 원유 수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언론들이 과연 서방 진영의 제재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는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22일자, 미국 시간입니다. 22일자에서 독재자와 무역 흑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중국은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할 수 있는 나라이고, 러시아의 경제는 삼류인데 군사력 측면에서 그동안 과대평가되어 왔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매우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그러면서 그렇다면 러시아가 내세운 거시적 데이터에서 나온 것 같이 이 푸틴의 독재가 효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한 다음에 그런 수치는 오히려 독재 정권이 갖는 약점의 징후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이 독재 국가인 강대국 중국 역시 무역 흑자 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중국 경제의 허약한 체질이 드러난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폴 크루그먼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는 예상을 빗나가긴 했지만 러시아의 무역 흑자가 급증한 것이야말로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결과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후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했지만 그럼에도 러시아의 수출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수출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다소 할인해서 팔긴 했습니다만은 대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의 수입 부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크루그먼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러시아의 경우에 주요 산업에 투입되는 부품과 원재료 수급 능력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지금 항공기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멀쩡한 항공기를 뜯어서 부품을 수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국영 항공사인 에어로플로트의 경우에 전체 여객기 부품의 80%를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고요. 서방 진영의 수출 규제 때문에 정비 문제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러시아가 보이고 있는 무역 흑자는 사실 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 크루그만의 주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가 원유를 팔아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수입품에 의존해왔던 러시아 경제는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흑자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러시아 경제 실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난 23일 미국 시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조치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뒤틀리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아직 붕괴의 단계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산업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제재가 실패했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러시아 경제에 대한 경고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할 수 없어서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상품의 공장이 가동을 멈춤으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서방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이 부품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모든 종류의 제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보다 무려 62%나 급감을 했습니다. 또한 항공사들은 국제선 노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축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종사들이 해고되고 있고요. 수많은 고급 인력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케아라든지 또는 맥도날드를 비롯한 수백 개의 해외 브랜드들이 문을 닫았고요.
러시아 연방은 당장 어떤 일이 처했냐면 예산 지출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연방 당국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9천억 루블 한 20조 원의 연방 예산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건 국내 총생산의 8%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적자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대량 실업은 현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쟁 후에 생산 라인이 멈춘 러시아 최대 완성차 업체 아브토바즈 이제프스크 공장 근로자 3,200명 중에서 대다수는 이미 3월 이후에 일시 해고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모든 직원에 대해서 퇴사를 제안했습니다. 대량 실업이 이렇게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서방 진영 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데 30년이 걸렸지만 그 엄청난 관계를 깨는 데는 불과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 엄청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고 내년에도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일자리 문제는 앞으로 정말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러시아 당국이 일자리 문제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에 노동자들을 공식 해고하지는 않고 무기한 휴직으로 처리해서 일단 실업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휴직은 결국 들통나면서 러시아 사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실업의 영향은 당장 소매 판매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지난 2분기의 소매 판매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감소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마리아 사기나는 소비자 신뢰는 2015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고 러시아인의 78%는 대규모 구매를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은 고유가 덕분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제재가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일대학교 경제학자들도 같은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들은 최근 논문에서 러시아 경제가 반등했다고 주장하는 패배주의적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물론 제재에 많은 구멍들이 있어서 러시아에게 가혹하다 평가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가 시기도 놓쳤고 아직도 견고하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치학자인 일리아 메드베예프는 최근 논문에서 러시아하고 선진국 사이의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협력이 없고 수십만 명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러시아를 떠난 상황에서 러시아의 혁신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할까요? 뉴욕타임스의 크루그먼은 이 중국의 문제는 러시아와 다르긴 하지만 중국의 무역 흑자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내부의 문제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루그먼은 이어서 중국 경제에서 국민 소득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문제는 그런 부의 증가가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치중됐고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작게 흘러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소비자 지출은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중국 정부는 비생산적인 투자 지출을 늘려서 완전 고용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민간 부채로 뒷받침된 이 부풀려진 주택 시장에 과도하게 돈이 지출됐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지출의 지속은 결국 사단이 난 거죠. 지금 중국의 주택 시장은 폭락을 하고 있고 소비자 수요는 더 감소 중입니다. 이런 경제 동향은 무역 흑자가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만 그 실상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징조라고 크루그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무역 흑자는 공급망 차질을 겪고 있는 나머지 경제권에 이득이 됐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요 감소는 석유 등 주요 상품의 가격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덜어내고 있어서 결국 중국의 약점은 우리 모두에게 좋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수요 감소가 유가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을 억제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루그먼은 결론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의 무역 흑자,
그러니까 수입보다도 수출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독재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아무도 독재 정권 지도자에게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때 문제는 더 커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만은 이 러시아 군사력의 한계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누구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시진핑 주석에게 그의 제로 코로나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은 실패한 모델이 됐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재가 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보다 더 작동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